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런 간단한 일도 못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인간들에 대한 좀 경종을 울려보고 싶습니다. 살 못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살 못 빼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살 빼는 건 되게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식사 중간에 간식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간식을 안 먹으면 되죠.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2끼로 줄이면 됩니다. 3끼를 꼭 먹어야 되겠다면 식사량을 줄이면 됩니다. 밥을 반 공기를 먹는다든지, 약간 아쉬운 순간에 숟가락을 놓는다든지. 그 쉬운 거를 못하면서 그게 진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어요. 동의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딴 정신력으로 살면서 뭔가를 얼마나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럴까, 얼마나 본인의 정신력이 나약하면 그럴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78kg까지 뛴 적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힘들었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약을 먹으면 되게 살이 찝니다. 그 약들 중에 이제 식욕이 증가되는 약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걸렸을 때는 막 정상이 아닌 상태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사람이 막 되게 막, 저 원래 64kg, 3kg 이렇게까지 빠졌었거든요. 공황장애 때문에 한창 이거 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고 밥맛도 없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거 없고 자다 깨고 머리도 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원래 68kg에서 69kg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체중이었는데 키는 177입니다. 178이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68kg, 9kg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꾸준히 수영을 하거든요. 꾸준히 수영을 하고 수영도 이제 오래 해서 꽤 잘합니다. 근데 이제 공황장애 걸리고 난 다음에는 밖에 못 나갔어요. 운전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안에서 갑자기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자동차에서 핸들을 잡았는데 핸들을 잡고 나니까 갑자기 심장이 답답하고 막 호흡이 안 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가는 것도 힘들었고, 수영장 가도 호흡을 안 하는 상태로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안 하는 상태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들이 먹는 게 참 맛있어져요. 원래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는 게 참 맛있어서 잘 먹었을까 하고 먹었죠.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거를 구간입니다. 한 공기 반, 어떨 땐 2공기까지 먹고 그랬습니다. 78kg가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 옷이 없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 중에 들어가는 옷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게 8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우리 애기 봐주는 아주머님 한 분 계시는데, 맞벌이 하니까 애기 봐주시는 아주머님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요리 솜씨가 참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찌는 거 보고 자꾸 보기 좋다 완전히 그게 맞는 거다 계속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78kg까지 됐어요. 환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죠. 원장님 살 왜 이렇게 많이 쪘냐고. 아줌마들은 가면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남자들은 별 얘기 안 하는데 아줌마들은 가면서 이제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요. 데스크에서 원장님 살 왜 저래 많이 쪘어요, 원장님 살 왜 저래 많이 쪘어요, 원장님 살 왜 저래 많이 쪘어요. 제가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리콜하는 사람들 있으면 6개월마다 한 번 오면 깜짝 놀라죠. 같은 원장이 맞는가,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더 이상
들어가는 옷도 없고 수영도 못 가겠고 그러니까는 제가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 잡고 살을 빼기 시작한 지 3개월인가요? 72kg까지 쭉 빠졌어요. 78에서 72까지 쭉 빠졌습니다. 처음에 안 한 거는 저녁 안 먹는 거였어요. 저녁 안 먹는 거. 고통스럽더군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데 처음에만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안 먹으니까 고통스럽지 당연히 고통스러운데 한 끼 안 먹으면 근데 이틀째는 첫째 날보다 확실히 덜 고통스러워요. 3일째는 별로 고통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막 배가 고파서 사무 칠 때가 있죠. 그때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 체중계가 있어요. 체중계를 딱 재보고 수치가 높게 내가 지금 밥을 안 먹고 벌써 며칠째 있는데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고 며칠째 있는데 생각보다 체중이 별로 안 빠진 거라 하면 이제 또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수영장도 계속 나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처음에는 무섭지 두 번, 세 번 나가면 이제 안 무서워요. 두려움을 이기고 수영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수영장에 나가고 수영장에 체중계가 있고 그리고 새벽 1시쯤에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서 막 냉장고 안에 과자 같은 거를 좀 뜯어 먹었어요. 뜯어 먹고 난 포만감은 당장은 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상실감이 말도 못해요. 야, 그래요. 그래서 빨리 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빨리 자야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 저녁 안 먹고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죠. 아침 많이 먹습니다. 아침 많이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아침 많이 먹었어요. 아침 많이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안 먹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2달? 72kg? 71kg 쭉쭉쭉 빠져요. 살 빼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갖고 몇 년간 얼마나 먹고 살만 하면 그럴까, 얼마나 나약하면 그런가 모르겠어요. 무슨 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틀어박혀서 5년간 6년간 뭐 10년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두세 달만 하면 다 빠진다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물론 당장이야 좀 힘들지. 아예 힘이 안 들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갖고 죽어도 못 뺀다고 징징거릴 정도의 일은 절대 아니라고. 뭐 특수부대 들어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걸 왜 못 뺀다는 거야? 못 뺄만한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힘든 건 조금 더 참기 싫으면서 그냥 핑계 대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무슨 뭐 맨땅에서 사업을 일으킨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 병원 처음에 개원했을 때 7kg인가 8kg인가 빠졌습니다.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병원 처음 개업하면 환자들은 없지, 직원들은 툭 하면 나간다 그러지, 돈 들어오는 거는 없고 월세랑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 그래서 맨날 수정하고 정리하고 수정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선배들 중에 한 분은 이제 개원하고 퇴근을 못하는 거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환자가 또 몰리는 날이 있겠죠? 환자 많이 보고 나면 이렇게 뻗는 거라 집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집으로 못 가는 거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원장실 안에 의자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만 있는 거. 집에 못 가는 거지, 힘들어가지고. 신발 벗다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 선배들 시대 때는 막 하루에 환자를 50명씩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뭐 돈 많이 벌어서 좋겠네, 되게 힘들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네가 아니라 그분들 되게 힘들었다고. 환자는 봐야 되지.
넘치지. 그렇다고 오는 환자도 돌려냅니까? 출근하는데 대기실이 모자라갖고 대기실 바깥에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고, 다 봐야 되는 환자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환자를 다 보고 죽을 것 같은 상태로 해서 집에 들어와서 신발 벗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다가 신발을 못 벗고 이렇게 저기 마루에, 이렇게 대청 마루에 신발 신은 상태로, 신발은 저기 신발장에 걸쳐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자는 거지. 그렇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뭐 힘든 일은 밑도 끝도 없죠. 뭐 삼수 사수에서 서울대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아니 도대체 살 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여유로워? 뭐가 그렇게 나약한데? 각 잡고 빼면 3, 4개월만 하면 다 빼는 거를, 그거를 못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러면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되,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핑계를 다 들어주고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세상 일은 한 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개도 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죄를 짓는 거지. 살쪘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싫은 표정이나 되죠. 삐진 척하고, 삐지든지 말든지. 그런 걸 왜 우리가 다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일부러 살쪘다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지만, 살을 빼야 되는 영역에 왔으면 살쪘다는 얘기를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